맡은 적이 있었거든요. 좀 나이 많은 원사가. 그래서 그 사람은 과장을 맡는 경우에 한해서 당직 사령을 선 적이 있었어요. 참모. 그래서 당직 사령을 섰어요. 하여간 그랬고, 근데 이제 그래서 대신에 그게 있죠. 그 원사가 원사가 당직 사령을 설 때는 이제 당직 사관은 소위가 못 썼어요. 왜냐면 그 계급 서열이 다르잖아. 계급 서열이 다르니까 그 당직 사관이 당직 사령의 통제를 받아야 되니까 지휘 계통이 안 맞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는 무조건 부사관 당직 사관으로 바꿔야지. 근데 간혹 갑작스럽게 막 근무하는 사람이 바뀐 경우는 어쩔 수가 없었어요. 그럴 때 가끔 그냥 더 윗계급 사람이 그 아랫계급한테 보고를 한 경우가 있어. 보고 충성 이러고 가끔 그런 경우가 있었어. 근데 병사들 사이에선 그게 되게 자주 있거든요. 왜냐면 그 당직 부사관을 병사들을 시키니까 그 일찍하사 그 당직 부사관을 그 병사를 시키니까 당직 부사관보다 분대장이 더 짬이 높은 경우가 있어요. 분대장이 보고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경우가 가끔은 있어요. 그래서 그 당직 부사관이 보통 그 병장들 중에서 좀 선발을 하거나 아니면 분대장 또는 부분대장이 당직 부사관을 했잖아. 당직 부사관 또는 위병 조장을 하잖아요. 중대병력이면. 초소장. 그 8시간씩 근무하는 거. 그거를 당직 부사관 아니면 그거를 하고 그리고 근데 우리 같은 경우는 대대 참모부였기 때문에 참모부는 초소근무는 안 했어요. 참모부는 초소근무를 안 하고 중앙연관 불침번 아니면 지휘통제실에서 근무를 했어요. 지휘통제실 근무면 그 교환대 있죠. 전화 교환대. 원래는 통신반에서 하는데 이제 근무 시간 때는 지휘통제실 교환대로 갖고 오잖아요. 그 교환대 CCTV 감시병 그 CCTV 감시병 교대로 돌아가는 교환병 근무를 하거나 아니면 그 이제 지휘통제실 당직병을 했죠. 당직 부관이라고 불렀는데 우리는 당직 부관을 참모부 병사를 시켜가지고 그런 근무를 했어요. 군사특기요? 우리는 탄약대대였으니까 나는 군사특기 탄약이었죠. 2911 군사특기 탄약으로 2911 탄약이었어요. 2911 탄약이었는데 원래는 나는 이제 그래서 원래 탄약 중대로 가야지 맞는 건데 내가 이제 훈련소 끝날 때쯤에 행군하다가 이제 무릎이 좀 나갔어요. 그러니까 걸을 수 있었는데 무릎이 계속 아파가지고 결국 그것 때문에 나는 끝내 수술까지 그 참모부로 보직을 옮긴 다음에 군병원 가서 수술을 받고 왔거든요. 보직 옮겨놓고 수술을 받고 왔는데 그 그것 때문에 실제 했던 일은 3111이에요. 실제로 했던 일은 3111. 실무는 3111 했고 근데 이제 탄약대대니까 그 3111 그 행정특기병이 만약에 그 TO가 없어가지고 그 편제가 넘쳐나가지고 그 병력이 안 들어오잖아요. 병력이 안 들어올 경우는 이제 대대 인사과나 중대 행정반에서 이제 임의로 행정병으로 배치를 하는 거죠. 임의로 배치하는 거죠. 왜 특기번호 없어요? 그래서 원래는 3111이 들어와야 되는데 2911도 땡겼어요. 그러니까
참모부로 데리고 오는 그 2911 탄약병의 기준은요. 일단은 첫인상에서 좀 뭔가 인상이 좋아. 뭔가 첫인상이 좀 똘똘하게 생겼어. 그리고 그 후임병이 안 들어와서 지금 막 병장이 됐는데 후임병이 안 들어와서 못 넘겨주고 있어. 임무 인계를 못 해주고 있어. 응? 가르쳐줘야 돼. 그 최소 한 두세 달 정도는 가르쳐줘야 되잖아요. 한 분기 정도는. 근데 나는요, 내가 되게 운이 없었던 게, 나는 내 임무를 넘겨줄 후임병이 저녁 한 달 전에 들어왔어요. 가르쳐줄 시간이 부족했지. 뭐 근데 대신에 그 뭐냐 그 다른 보직 맡았던 같은 부서 다른 후임병들이 나 휴가 갔을 때 대신 일했던 게 있거든요. 나 휴가 갔을 때 대신 일했던 그런 사항들이 있어가지고 그 그래서 그렇게 아마 서로 배웠을 거야. 하여간 뭐 그랬고요. 그리고 다행이었던 거는 내가 전역할 때 내가 있었던 부서에 그 다음 후임이 그래봤자 병사 2명이었는데 걔도 한 명은 1병이었다는 거. 둘 다 2등병이었으면 끝나는 거지. 둘 다 2등병이었으면 끝나는 건데 예. 걔도 한 명은 1병이었으니까 걔도 어느 정도 일 좀 배웠던 애가 왔으니 뭐 그렇게 됐어요. 그렇게 됐고 그리고 하여간 그렇게 이제 왔었고 걔도 좀 뭐냐 좀 신방과 다니는 좀 똘똘한 애한테 넘겼어요. 일은. 그래서 나는 그 내가 7월 15일 7월 16일에 전역했거든요. 2010년에 재헌절 전날에 금요일에 그날 전역을 했는데 나는 6월 30일까지 업무를 봐야 됐어. 남은 휴가도 별로 없어가지고 사실 내가 그 포상 휴가도 별로 그 마일리지 포인트 쌓아놓은 게 별로 없어가지고요. 그리고 어차피 나는 신종플루 때문에 그 휴가가 한 타임 밀렸었거든요. 신종플루 때문에 휴가가 한 타임 밀렸었으니까 그것 때문에 내가 그 2차 정기 휴가를요. 처음 5일을 상병 5호봉 때 갔고 그 다음에 나머지 5일을 병장 1호봉 때 갔어요. 병장 1호봉 때 2차 정기를 갔어요. 그랬으니 뭐 휴가가 다 타이밍이 밀려가지고 사실 그 다음에 이제 그 되게 시기가 애매했던 게요. 그 다음에 6월에 대대전술훈련 평가가 있었어요. 나 저녁 직전에. 그 대대전술훈련 평가 때문에 휴가를 나가기도 참 애매한 타이밍이었는데 소대장이 휴가 한 번 나갔다 오라는 거야. 안 나가고 그냥 외박으로 갔다 올 거 그랬어요. 그냥 5월에 휴가를 가지 말고 외박을 갈 거 그랬어 나. 그냥 휴가 안 가고 외박 갈 거야. 휴가를 가지 말고 외박을 갔었으면 어땠을까 싶었어요. 그래서 어쨌든 외박 가고 그래서 그때 외박으로 버티고 차라리 6월 말에 휴가를 나가서 7월 그 중순까지 휴가를 쫙 때우고 그리고 전역을 할 걸 그랬어요. 뭐 그랬고요. 그리고 하여간 좀 휴가를 좀 그렇게 갔다 오려고 했었어 난. 그렇게 갔다 오려고 했고 근데 이제 남은 휴가가 별로 안 남아가지고
7월 3일 7월 4일 일요일부터 나갈 수 있었던 거예요. 휴가가 12일밖에 안 남은 거야. 정기휴가 9일 더하기 그 마일리지 3일 그거밖에 안 남아가지고 그래 12일 갔다 오자 했는데 소대장이 그 마일리지 포인트가 되게 애매하게 남은 거야. 그래가지고 야 그냥 네 반올림에서 하루 더 갔다 와. 반올림에서 휴가 하루 더 가라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뭐냐 마일리지를 더 썼죠. 그냥 아예 마일리지 마이너스로 남겨놓고 그걸로 남기고 그리고 그거 갔다 왔어요. 그렇게 갔다 오고 마지막에 그래서 토요일에 나가서 거의 2주 조금 모자라게 나갔다가 거의 사실상 준 저녁 대기 상황에서 그렇다 보니까 7월 1일부터 일을 안 받지. 7월 1일에 업무 안 보고 소대장이 승훈이 너는 이제 저녁 대기 너는 오늘부터 저녁 대기다 해가지고 그때부터 그냥 저녁 대기를 탔던 거예요. 그때부터 저녁 대기를 타고 그래서 7월 1일엔 근데 저녁 대기를 해봤자 할 일이 별로 없었어요. 일단 오전에 국기 양식 했죠. 오전에 국기 양식하고 그 다음에 점심때쯤에 또 애들 진급신고식 할 때 그냥 같이 커피나 좀 마셔주고 7월 월초는 원래 할 일이 조금 줄어요. 국기 양식 때문에. 그리고 원래 7월 2일 금요일 원래 금요일 오전이 금요일이 교육 훈련의 날이어가지고 오전에 병기본이 있고 오후에 정신교육이 있었는데 소대장이 승훈이 니 이제 마지막 병기본이지 한번 저녁전 마지막 병기본 아주 그냥 FM을 한번 굴러볼까 했는데 나는 이제 내가 군대 다녔을 때 국군병원 외래진료를 좀 많이 다녀가지고요. 마지막 외진 가서 그동안의 진료 기록들 다 받아와야 된다고 그래서 얘기해가지고 소대장이 마지막으로 나를 병기보는 굴리라던 계획은 물거품이 됐죠. 설상가상으로. 그리고 그날 비 왔어. 아마 비 와가지고 아마 실내교육으로 바뀌었을 거예요. 비 와서 실내교육으로 바뀌었을 거고 뭐 그렇죠. 실내교육으로 바뀌었고 나는 그리고 이제 나는 군병원 가서 하루 놀다 왔는데 이제 내가 군병원 입원했을 때 친해졌던 나랑 같은 달 군번인 의무병이 한 명 있었거든요. 내 입원해 있던 병동에. 걔도 전역하기 전에 걔 얼굴 한번 만나고. 어차피 걔가 지금 당장 살 것도 아니고 그래서 대충 어느 정도 견적을 맞추면 될 것 같다 하고 짜놓기는 했어요. 방송 초반에 다 했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좀 또 다른 시청자들 와서 그냥 좀 대화도 좀 하고 뭐 그랬어요. 급한 것들은 다 끝났죠. 너 없는 세상도 금방 적응해서 난 버텨낼 수 있을 것 같은데 넌 아니잖아. 넌 버텨내지 못해. 내가 아는 넌 절대 못해. 근데 난 대답을 듣고 싶어. 넌 괜찮냐고. 나 없이 살 수 있냐고. 날 보고 싶어도 1000만 명이요? 설마. 일단은 두 가지 조건이에요. 구독자가 1000명이 넘고요. 구독자 1000명 이상이고
그 1년 동안 동영상 시청 시간이 10,000시간을 넘어야 돼요. 근데 나는 지금 1년 시청 시간이 12,000시간 나오고 있어요. 12,000시간이 나오고 있고요. 아마 그리고 내가 그거일 거예요. 구독자 수에 대비해서는 시청 시간이 많은 편일 거예요. 왜냐면 나는 이제 좀 시간이 긴 컨텐츠들이 꽤 많고, 원래 그 교육 컨텐츠 쪽이 그래요. 구독자 수는 빨리 안 느는데 한 번 보면 시청자 수가 길어요. 시청 시간이. 시청 시간으로 먹고 가는 거지. 그래서 나는 수익이 열리기만 하면 그때부터는 조금 아마 그냥 구독자 수 빨리 늘고 그 시청 시간이 그 짧은 거, 시청 시간이 짧은 동영상들 많은 사람들보다는 내가 아마 편할 거예요. 시청 시간이 길기 때문에. 물론 이제 검토 심사를 거치긴 할 건데 아마 그 수익 창출 검토는 아마 그렇게 큰 문제 없이 해결될 것 같아요. 왜냐면 나는 워낙에 채널 자체가 너무 건전해가지고 아마 그런 수익 창출 검토 자체는 아마 쉽게 통과할 것 같아요. 원래 교육 BJ들이 그런 쪽은 통과하긴 쉬워. 자, 화장실 좀 갔다 올게요. 미래의 모든 곳에 너 없는 곳이 없는데 날 위해서라니 어떻게 제발 다시 생각해. 그래 난 대답을 듣고 싶어. 안 괜찮다고 나 없이 살 수 없다고 날 보고 싶어져 될 것 같다고 안고 싶어 미칠 것 같다고 목소리를 듣고 싶어도 참는 게 힘들다고. 이밤 그날의 반딧불을 당신은 참 가까이 보낼게요. 어쨌든 구독자 1000명 더하기 최근 1년 동안 시청시간 10,000시간 이상이 모두 10,000시간인가? 4,000시간 4,000시간일 거예요. 잠깐만요. 상태 미키는 맞아, 4,000시간. 1,000명하고 4,000시간인데 나는 4,000시간이 아니고 나는 12개월 동안 시청시간이 12,000시간이에요. 왜요? 누가 블랙에 들어갔는데 풀어달래요? 저는 특사를 시행한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원래 닉네임 뭐였길래 뭐 블랙 한 번만 또 풀어달라고 그러지? 그리고 블랙이 되면 원래 내 채널 내 방송 못 들어오는데 지금 님은 그러면 그 다른 계정을 또 팠다는 얘기잖아. 블랙을 들어갈 이유가 있었으니까 블랙이 된 거였겠죠. 그리고 친구 아이디 빌려온 거면 이거 아이디 도용이에요. 아이디 도용 이거 신고 대상이에요.
응? 남의 아이디 그 막 지금 시간대에 같이 보지 않는 한 같이 보고 있는 게 아니면 이거는 아이디 도용이잖아요. 동의를 구했어도 아이디 도용은 아이디 도용이에요. 엄빠가 먹다 남긴 쌀로별. 그리고 저는 어떤 사연이 있더라도 사면을 해주지 않아요. 몰라. 정말 그 사람이 나랑 결혼을 했을 경우에 나 풀어주지. 나랑 결혼하는 사람이 아니고서는 며느리라도 안 풀어줄걸? 아마 내 재수씨가 인터넷 방송을 볼지 모르겠지만 내 재수씨가 아프리카TV 지금 내 방송에서 블랙이 됐었다. 안 풀어주죠. 지금 님은 근데 어떻게 보면 되게 운이 좋은 것 같아요. 요즘은 제가 유튜브에서도 그 사용자 차단 그것 되게 적극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 유저 채널까지 들어가가지고 다 차단을 시키거든요. 그 수위에 따라서 차단만 시키는 경우가 있고 신고까지 넣는 경우도 있는데 요즘은 안타깝네요. 요즘 제가 그런 차단 기준을 아프리카TV 블랙리스트에만 넣을 때보다 더 강화를 시켜버리는 바람에 지금은 그 기준이 더 강화가 돼버려가지고요. 안타깝네요. 이게 기준을 더 강화를 시켰던 이유는 스포츠 중계로 컨텐츠가 늘어나면서 좀 정말 그동안 없었던 개념 없는 시청자들이 더 많이 들어와 버려가지고 좀 그런 필터링은 좀 필요했어요. 그런 필터링이 좀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거니 뭐 한 번 잘못했다고 뭐 기회 준다고 하면 근데 기회 주면 인터넷 방송 시청자들의 특징은 자기가 저질렀던 잘못을 또 저질러요. 아 맞다. 이용규 선수 트레이드 요청했다던데? 님이 뭘 잘못했죠? 님이 뭘 잘못했는지 스스로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보통 이거는 남녀 사이에서 여자가 아이 자기는 그것도 몰라? 내 맘 몰라? 이랬는데 남자가 그러니까 내가 뭘 잘못했는데 하다가 싸우는 그 케이스가 될 수도 있는데 그냥 욕설이면 책임으로 끝났을 수도 있는데 도배여서 이미 때는 늦었고요. 저는 그런 걸로 풀어주진 않아요. 도배하면서 욕설을 하면요. 보통 그런 사람들은 인성을 한번 못 바꿔요. 이번에 예전에 정준영 씨가 한번 무혐의 처분 받은 적 있잖아요. 그때 정준영 씨가 정말 그 마음 털고 반성했었으면 이런 사태는 정준영 씨가 휘말리지 않을 수 있었을 텐데 정준영 씨가 반성을 안 했잖아. 정준영 씨 그래가지고 지금 어떻게 됐는지 생각해보세요. 그리고 제가 컨텐츠를 올린 거 있죠? 정준영 씨하고 제가 과거에 셀카 안 찍었던 이유.
그 태양 씨는 이때 연기 신청했더라고요. 그 아무래도 이게 경찰 조사가 태양 씨는 이제 검찰 조사가 길어져가지고 그것 때문에 지금 정상적으로 입대하기가 어려워져가지고 입대 연기를 신청을 했고, 근데 이제 만약에 승리 씨 같은 경우는 입대한 상황에서 그런 상황이 나가지고 징역이 선고가 되면요, 그 일단은 군복무 중에 징역이 선고되면요, 일단은 그 예를 들어서 한 1병 때, 한 상병 올라갈 때, 그러니까 군복무가 1년 정도 남았을 때 징역이 3년이 선고가 돼요. 그러면요, 전역 조치가 되는 게 아니에요. 일단은 징역 3년 선고가 되고 법정 구속되면요, 집행유예면 아마 영창을 가겠죠? 그 집행유예가 되면 이제 실형은 바로 집행이 안 되기 때문에 자대 복귀로 바로는 못하고, 그러니까 현역 복무 중에 집행유예가 되면 이제 부대에서의 또 자치징계가 나올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한 영창 일주일 가겠지. 영창 일주일 정도 징계를 받겠죠. 그리고 근데 바로 법정 구속이 될 경우는요, 일단은 남은 복무 기간 동안은 국군교도소를 가요. 남은 복무 기간 동안은 국군교도소를 가고, 국군교도소에서 남은 복무 기간만큼 살다가 전역일 때, 전역하는 날까지 그 국군교도소에 있고, 전역 다음 날 민간교도소로 이감이 돼요. 그래서 남은 기간을 그 민간교도소로 이감돼서 살다가 나가요. 그러니까 입대 전에 그 1년 6개월 이상의 그 실형을 살면, 그러면 이제 군대 그 의무에서 제외가 되는데, 군복무 중에 그런 실형을 법정 구속이 되면 국군교도소로 가요. 네. 주제가 넘으셨는데 좀 길게 쓰시네요. 그 아프리카 TV가 예전에 사과데이라고 해가지고, 그 사과데이라고 해서 그 영구 정지됐던 BJ도 막 풀어준 적이 있는데, 저는 그렇다고 해서 저는 풀어주진 않아요. 그 연보성님이 군대 가기 전에 그동안에 블랙 들어갔던 사람들 다 사면해주고 갔다고 하는데, 저는 내가 뭐 내 결혼기념으로 특별 사면 그런 거 아마 없을 것 같고요. 언제부턴가 조금씩 내보는 시선이 느껴져. 자꾸 반복되는 우연히 너에게 날 이끄는 것 같아. 보이지 않는 끈으로 연결돼 한바 너에게 가는 길이 조금씩 더 달려가고 있어. Baby can't stop 나 듣고 싶어 자꾸 듣고 싶어 머릿속이 너로 가득해. Oh baby can't stop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는 걸 멈출 수가 없잖아. 가끔 나 불안해질 때면 상상하죠 그대 목소리. 정준영 씨 재범이라고? 그러니까 정준영 씨가 몇 년 전에 한번 그 논란이 있었는데 한번 무혐의 결론이 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모르겠어. 그때 정말 위험할 수도 있구나 느끼고, 정말 정준영 씨가 손을 씻었으면 이런 일에 휘말리진 않았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정준영 씨가 그냥 그 인성 그 본연의 면인 것 같아. 그러니까 사람의 그 근본적인 거는요, 쉽게 바뀌지 않아요. 한 번 했던 거 또 해요. 가까이에 손길이 닿는 곳에 내 곁에 있어줄래. 별이 되는 거야 우린 서로 빈빛 나는 것
네, 다이아의 듣고 싶어 들으셨고요. 아, 이거 다 마셨지? 그레이트! 응? 잠깐만. 커피를 마셨는데 입으로 그 넘어가는 동안 그 입에서 넘어갈 때요. 살짝 그 입하고 코하고 그 통하는 쪽을 통해서 약간 알코올 냄새가 났어. 나 술 안 마셨는데. 뿜뿜 더블 18이요? 그거 더블 15 S 나가지 해금하잖아요. 지금 내가 더블 15를 딱 한 번 해봤거든요. 한 번 해봤는데 그 Give it to you my 눈빛 그 변속 있죠. 거기서 미스 다 났어요. 해금 못했어요. 아 근데 혹시 그거 있어요? 그 뭐냐 그 혹시 그거 있나요? 그 뭐냐 그 뭐시 그 혹시 뿜뿜에 더블 퍼포먼스 스텝 있어요? 그러니까 싱글 퍼포먼스 더블 퍼포먼스 스텝 있어요. 이번 패치 때 퍼포먼스 스텝 엄청 추가됐잖아요. 그래서 퍼포먼스 스텝은 해금 여부와 관계없이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86도 했고 디멘트도 했고 김치핑거즈도 했는데 그거 열렸으면 내가 그거 생각해보고 있거든요. 한번 그 내가 예전에 그 퍼포먼스 하는 그 스파크윤? 그 김재윤 씨 그 뭐냐 TPF 태물대회 나갔을 때 그것 때문에 제가 한번 좀 인연이 있잖아. 그래가지고 제가 그분이 이제 원래 스피드 유저인데 퍼포먼스도 하거든요. 그래서 나도 한번 그 뿜뿜은 한번 그 이제 안무에 맞춰서 그 한번 해보려고 그 이제 최근 들어서 내가 그 모모랜드 그 안무 영상을 좀 찾아보고 있거든요. 근데 그 뿜뿜 그 라이브 영상들 보면요. 그 이제 그 후렴 그 간주 있을 때 있죠. 그 저스페리 뿜뿜 나올 때. 그러니까 막 이렇게 올라갈 때 그때 그냥 하는 게 아니고 라이브를 할 때는 무조건 그 추임새를 넣게 하더라고. 그 그레이트 해가지고 그 그레이트 외치더라. 해가지고 근데 그 뿜뿜이 처음이 아니고 그 전 노래들부터 그 노래들 사이에요. 원래 녹음은 안 하는데 안무 연습할 때 그 추임새 구호를 그 흥을 돋우는 그 추임새 구호를 안 하면 안무 연습 다시 했대요. 그랬던 얘기가 있더라고.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발판에서 이렇게 밟으면서 이렇게 하면서 막 그레이트 하고 유튜브 가끔 확실히 나오겠죠. 그리고 지플렉스는 구조 자체가요. 그 발판 뒤에가 그렇게 안 넓어요. 그렇게 막 관중들이 많이 구경할 수 있을 만한 환경이 안 돼요. 그리고 내가 주로 가는 시간대는 밤 시간대라서 그렇게 막 구경하는 막 그러니까 막 그런 퍼포먼스 하는 거 막 그 구경할 정도로 공간이 넓지가 않아서 그래서 그 퍼포먼스 하는 사람들 잘 안 와요. 응. 지플렉스는 잘 안 와요. 그러니까 공간이 넓어서 사람들이 구경하기 딱 좋은 오락실들이 있거든. 그런 데를 가요 퍼포머들은. 그런다고 해서 내가 그 KPF 프리스타일 부문을 준비하는 건 아니고요. 그 KPF 그런 거 하더라도 그
KPF 그 프리스타일 부문 뭐 그런 거 하더라도 할 수 있는 노래들이 한정이 돼 있어가지고 음, 뭐 그런 거죠. 아까 그 다른 사람 그 아이디 빌려왔던 사람 그 내가 찾아보니까 블랙리스트 올라간 게 그 블랙리스트 올라간 게 2월 4일이더라. 뭐 한 1, 2년 블랙이어도 내가 그 해지해줄까 말까인데 하여간 그래가지고 나는 지금 그 사람의 아이디를 찾아놨고 추가 블랙리스트 추가. 그거 보니까 나는 일주일에 막 두세 명씩은 블랙을 넣네. 찾아보니까 지금 블랙이요. 어... 지금 내 방송이 즐겨찾기가요 600명 조금 넘잖아요. 그 600명 조금 넘은데 블랙리스트가 지금 393명이야. 근데 이게 뿜뿜이요. 처음에 좀 접근이 어려운 게요. 그 후렴에 되는 막 그냥 이렇게 흥겹게 이렇게 막 이렇게 그레이트 하면서 올라가는 거 그건 좀 약간 좀 약간 격하더라도 좀 약간 안무가 쉬워서 그렇지. 근데 문제는 처음 시작할 때는 그게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막 처음 시작할 때 되게 막 좌우로 막 손 왔다가 되게 빨리 왔다 갔다 하거든요. 첫 안무가 어려워 뿜뿜이. 그래서 좀 접근이 힘들어요 커버 댄스가. 내가 만약에 좀 뭐냐 춤추는데 막 문제 없고 그런 정도의 방송 환경이 되면 아마 나도 이제 리액션 차원에서 춤추는 걸 연습을 해볼 텐데 뭐 그래요. Great! 자, 스피릿 뿜뿜 막 Great! 막 이렇게. 근데 그 1절 끝나고 원래 이게 그 멤버 9명이 전부 다 막 이렇게 하다가 Great! 뭐 이러는데 1절 끝나고 한번 주희씨 가운데에서 주희씨 혼자서 할 때가 있어. 되게 격렬하게 한다. 근데 주희씨 그때 원래 그런 그 흥이 더 있는 멤버여가지고 막 혼자 되게 막 격렬하게 해. 지금은 거의 주희씨가 에이스지만 트로피카나 이후로 트로피카나 이후로 주희씨가 에이스가 됐는데 근데 이제 모모랜드가 그 원래 그 모모랜드를 찾아서라고 그 엠넷에서 했던 그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원래 7명을 뽑았었어요. 근데 그 뭐냐 뭐 공연하는 거 3,000명은 못 모아가지고 데뷔가 보류가 됐었다가 그 이후에 모모랜드를 찾아서 오디션 중간에 떨어졌던 멤버 한 명하고 그 다음에 그 프로듀스 그 시리즈에서 한 명을 영입을 해왔어요. 그래가지고 9명 딱 만들어서 지금까지 왔거든요. 근데 아마 이번 3월에 다시 그 새로 영입했던 2명은 잠깐 빠지고 그 아마 활동을 하나봐요. 그러니까 멤버들 사정에 따라서 잠깐 쉬거나 그런 사람들이 간혹 있거든.
그 EXID 같은 경우도 솔지 씨가 건강 문제를 잠깐 쉬었던 적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음. 눈 보고 있는 게 꿈은 아닐까 있고 있고 땡땡이 치고 날 만나게 될걸 티까 매력을 보여줄게. 그리고 그 블랙 됐던 사람 보니까 생각해보니까 뭐 팬가입도 안 했구만. 만약에 내가 그래도 그 뭐냐 팬가입이라도 한 사람이면 내가 한 번쯤은 블랙 풀어줄 거 생각은 할 수도 있겠지만 실행은 안 하겠지만요. 아니 아까 그 한 달 전에 블랙 됐던 사람이 블랙 된 지 한 달밖에 안 된 사람이 무슨 근데 1년 4,000시간은 몰라 다른 분들 입장에서 힘들 수도 있는데 내 입장에서는 1년 4,000시간은 힘들진 않아요. 나는 1년 시청시간이 12,000시간이라고 했잖아요. 그 4,000시간 기준의 3배잖아. 나는 긴 컨텐츠가 많아서. 그러니까 긴 컨텐츠가 좋은 컨텐츠 중에 동영상 시간이 긴 게 많으면 그게 유리해요. 그런 거에는. 나는 최근 1년 동안의 시청시간 12,000시간이에요. 근데 1년 4,000시간이 아마 그거일 거예요. 1년이 안 됐더라도 4,000시간을 채웠어. 그러면 아마 될걸? 응. 아마 12,000시간이면 충분할 거예요. 엄청날 꽤 많을걸? 그리고 12,000시간이 그렇게 나올 수 있는 게 보통 아무리 안 나와도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좀 조회수가 빨리 올라가는 게 하나 정도는 생겨요. 근데 그 구독자 100만 가까이 되는 분도 요즘은 뭐냐 유튜브 구독자 채널 숫자 공개 안 하는 분도 있어요. 뭐냐 김이브님이 100만 명 넘었잖아. 근데 김이브님이 최근에 구독자 숫자 비공개로 돌렸잖아요.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잘 안 늘어서. 참고로 김이브님은 골드 버튼은 아직 신청 안 했다고 하더라고요. 실버 버튼이 있는데 근데 로유조님 같은 경우가 100만 명 넘어가지고 골드 버튼을 받았었는데 그 언제 한번 그 PC 이벤트 이런 거 그 언제 한번 난리 나가지고 수십만 명 줄었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골드 버튼 땅에 묻는 컨텐츠 했잖아.
그 최고기님은 그 도라에몽 때문에 67만 명 채널 삭제돼가지고 지금 한 7만 명, 8만 명 정도 지금 다시 그 채널 팠는데 맞나? 지금 한번 찾아볼까? 최고기 최고기님 지금 지금 6만 4천 명대고 그래가지고 최고기님도 실버 버튼 땅에 묻는 컨텐츠를 했더라고요. 됐을 것 같아요. 근데 나 아직 지금 수익 안 열렸어요. 시청시간 12,000시간인데 1년 동안. 근데 올해 안에는 열릴 것 같아요. 일단은 이번 분기 안에 못하고 다음 분기 좀 무리일 것 같고 아마 후반기에 열릴 것 같아요. 그때부터는 이제 그냥 한 달 활동비 정도는 그렇게 큰 부담은 아마 없이 나올 것 같아요. 활동비 정도는. 이제 활동비 이외에 기타 적립할 자본이 문제인 거지. 하여간 그래요. 지금 아니요. 안 한 게 아니고 지금 아직 안 열렸어요. 지금 정확한 구독자 수는 알려드리지는 않고 있는데 공개 안 하고 있는데요. 사실 지금 1000명까지 몇십 명 남았어요. 한 몇십 명 남았다는 것까지만 알려줘. 조금씩 계속 늘고는 있는데 이게 그 증가 폭이요. 구독자 수 증가 폭이 평균적으로 마이너스는 아니에요. 한 달 평균으로 마이너스는 아니고 그러니까 일단은 일 평균으로 몇 명 이상씩은 꾸준히 올라가요. 일 평균으로 따졌을 때. 그리고 아직 몇십 명 남았어. 그래서 이번 분기까지 조금 약간 아닌가? 지금 추세를 좀 계산을 해볼까? 지금 이 정도가 남았어. 이 정도가 다음 분기 좀 간당간당 하겠다. 다음 분기가 좀 간당간당할 것 같아요. 다음 분기가 좀 간당간당하고 아마 후반기에는 열릴 것 같아요. 아마 잘하면 내 생일 선물로 받을 수도 있어요. 예, 생일 선물로. 막 그럴 수도 있어. 생일 선물로 유튜브에서 커뮤니티 게시판을 쓸 수 있게 해준다. 수익 창출이 신청이 되는 거에 대한 여부는 다른데요. 그건 아마 별개 신청인데, 그리고 그 구독자 수 1000명이 넘어가면요, 커뮤니티 게시판을 쓸 수가 있어요. 1000명이 넘어가면 커뮤니티 게시판을 쓸 수 있고, 10,000명이 넘어가면요, VIP를 쓸 수가 있어요. 10,000명 이상이면 VIP 가입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VIP 구독자들, 유료 결제하는 VIP 구독자들한테는 이제 일반적인 구독자들한테는 안 알리는 혜택을 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꼭 금전적이 아니더라도 그런 유튜버도 있더라고요. VIP들한테는 자기가 만약에 어디 세미나 들으러 가거나 전시회 보러 가거나 그런 거 있을 때 VIP들을 초대하는 일종의 그런 정모 참여 혜택 이런 걸로 주는 경우가 있어요. 정모 참여 혜택 이런 거. 그런 유튜버도 있고. 근데 사실 그래. 유튜브 구독자 수가 많더라도 그게 정모 이런 거를 오기 되게 힘든 게 예전에 파이님 같은 경우도
동시 시청자 막 4,000명인데 파이님이 쏜다고 하니까 그 근처에서 올 수 있었던 사람 한 명밖에 없었대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 되게 멀리서 보는 사람들 못 오는 거야, 그런 경우도. 그러고 보면 한나님이 막 팬들하고 같이 연극 보고 역사 연극, 역사 영화 이런 거 보고 그런 그 유적 탐방하는 그런 거에 그래도 나름 그 희망 신청자가 한 10명 정도 되거든요. 정원이 한 7, 8명인데 보통. 대단한 거야. 그 유튜브 구독자 10만 명이어도 사실 그렇게 정모하기가 힘들거든요. 근데 그럴 수 있다는 게 진짜 대단한 거야. 좋은 취지를 하는 게. 윤댕님도 1, 2년 전인가? 그때부터 문화정모 시작했죠. 윤댕님도. 윤댕님도 문화정모는 최근이고, 그러니까 이제 아무래도 이제 뭐 BJ나 유튜버들이 이제 좀 그래도 좀 더 열성적인 팬들이 지지하는 게 있잖아. 그런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팬들이 많은 분들. 부럽죠. 이설님도 정식 팬미팅은 얼마 전에 처음 했잖아. 구독자 50만인데. 이설님도 팬미팅은 딱 한 번 했대요. 양팡님도 팬미팅 한 번 했어. 올해. 구독자 100만 찍고 나서. 근데 양팡님 같은 경우는 아마 방송 경력이 그렇게 길지가 않아가지고 아마 그럴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일단 그분은요, 팬미팅은 서울에서 했는데 일단 그분이 부산을 사시잖아. 그래서 일단 오기가 힘들어서. 그래서 잘 못하겠지. 아마 이설님 같은 경우는 근데 이설님 같은 경우는 MCN을 되게 늦게 들어갔어요. 양팡님은 지금 MCN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유튜브 MCN은 모르겠고 뭐 방송 MCN은 아프리카TV고 팝이들은. 그래서 이설님도 다이아TV 최근에 들어갔어. 이설님 다이아TV 최근에 들어갔고 미지수님 다이아TV 들어갔고 나는 아직 없고요. 근데 나 같은 경우는 그 MCN 만약에 이런 제의 같은 거에 오게 될 경우는 모르겠어요. 나는 근데 MCN 쪽으로 관련해서 일단은 내가 가까이 알고 있는 좀 그래도 안면이 좀 있는 사람은 트레전터 송재룡 대표님은 몇 번 뵌 적이 있거든요. 송재룡 대표님은 뵌 적이 있고 어쨌든 그 실무자들 중에서도 트레전터 분들은 몇 번 뵀어요. 내가 교육을 참가를 한 적이 있었으니까. 그래서 예전에 나중에 시간이 좀 흐르고 나서 그 교육 담당했었던 그 부장님 또 판교에서 또 오랜만에 뵈가지고 서로 인사 나누고 뭐 그랬어요. 뭐 그럴 수는 있지. 자꾸 오늘 톡톡톡 어디서 뭐 하냐고 너 아니면 됐어 필요 없어 관심 1도 없어 관심 없어 너만 보여 반응이 너무 어색해 표정이 너무 솔직해 왜 포기해요? 그래도 나는 모르겠어요. 일단은 나는 이제 수익이 열리게 되면 그때부터 한번 계산을 해봐야지. 그때부터는 이제 내가 평소에 그래도 나는 다른 활동도 하니까 그런 걸로 그 돈 모으는 거에 플러스가 되는 거기 때문에 나는 그때부터는 조금 뭔가 좀 용이해지겠죠. 뭔가 모으는 게. 그리고 그때부터는 이제 조금씩 늘어나겠지. 사실 나는 동영상 올리는 걸 거의 노가다 수준으로 올려가지고요. 진짜 나는 물량만 많잖아요. 유튜브 동영상들이. 물량만 많아서. 사실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그 구독자가 올라오고 저 같은 경우는 그 구독자 수에 대비해서 그 시청 시간이 많은 이유가
저는 시청 시간이 많은 이유가 그것 때문이에요. 네, 어서 오세요. 그 저는 그 시청 시간이 많은 이유가 일단은 컨텐츠 숫자가 많잖아요. 동영상 숫자가 압도적으로 많고 그 뭐냐 물량도 많고 그리고 이제 좀 얻어 걸리는 컨텐츠들 중에서 시간이 긴 컨텐츠가 많아서 공무원 시험 3번이 헐. 근데 그런 거 같아요. 이게 분명 그 공무원이요. 아마 선발 정원수가 조금씩 줄어들 거예요. 이게 출산율이 떨어져서. 그러니까 지금은 어떻게 일자리 늘린답시고 늘렸는데 아마 장기적으로는 아마 출산율 문제 때문에 아마 줄이지 않을까. 근데 이게 사람들이 그래요. 다들 공무원밖에 안 바라봐. 물론 그것도 그래서 지금 그 일자리가 그게 불균형이에요. 인기 종목, 관심 종목 이런 것 쪽에는 엄청 경쟁 유세인데 관심이 없거나 아니면 정말 그 이거는 그런 위험 직종들 있죠. 그런 쪽은 경쟁률이 엄청 낮아요. 근데 그런 쪽도 경쟁률이 낮더라도 그런 거 있잖아요. 일정 자격이 안 되면 안 뽑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어떻게 보면 근데 이게 나도 예전에 몇 번을 해도 안 되던 게 좀 몇 가지 있었어요. 일단은 내가 고등학교에서요. 우리 학번들 중에서 내가 수시 모집 지원 개수가 제일 많았거든요. 근데 하나도 안 됐어요. 수시 모집 지원 개수가 제일 많았는데 돈 제일 많이 쏟아부었는데 하나도 안 됐고요. 대학원도 안 됐고 그래서 그 크리에이터 관련 교육을 받았는데 크리에이터 계약도 못했고 하여간 그리고 뭐냐 시즈널 팀에서 하는 BJ 퀴즈컵 내가 총 3번을 신청했거든요. 여태까지 한 번도 출연 못했어요. 근데 그렇기는 해요. 이제 그 100년을 막 100번을 뭐 두들겨가지고 안 넘어지는 건 없긴 한데 문제는 그 이제 10번 찍어서 안 넘어가는 그 나무가 근데 문제는 그 나무 기둥이 너무 두껍다는 거예요.